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분이 DM 보내주신 내용들 다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강남에서 영어 공부방을 이제 열고 싶다. 개인 브랜드로 강남에서 오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첫 단추를 어떻게 껴야 될지 모르겠다. 강남에서 영어 공부방, 개인 브랜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건데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호주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꽤 오래 사신 분이에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호주에 계셨던 분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어린 나이에 그래도 호주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신 게 꽤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찍는 건데 그 호주에서 성인들을 한 1년 가르쳤다. 그리고 제너럴 잉글리시하고 캠브리지 뭐 프로그램 이런 걸로 좀 그 성인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타겟층이 중고등 입시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타겟층이 그거냐 하면은 그쪽이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중고등 입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딱 보고서는 약간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제 입시 영어를 생각했을 때 그게 아마도 더 학생 모집이 잘 될 것이고 또 학원비도 높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문의가 그쪽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반대예요, 반대.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분이 지금 그 중고등 입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누구나 처음 시작은 당연히 경험이 없겠죠.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그 외국에서 영어를 당연히 영어는 잘하겠죠. 영어 능력을 의심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긴 한데 우리나라의 입시라는 건 또 다른 챕터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저 아는 이제 지인 원장님 중에서도 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능을 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능을 쳐서 우리나라 대학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규 과정을 밟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고등학생을 할 때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수능 보신 적 없잖아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뭐 내신이며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어 같은 경우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잖아요. 수능 푸는 건데 영국 사람인데 수능이 만점이 안 나와요. 캠브리지 다니고 옥스퍼드 다니는데도 영어가 만점이 안 나와요. 한두 개 틀려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한테 풀리게 했는데도 만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1분 안에 이런 지문을 읽어내는 거는 원어민인 나도 평생 영어를 한 나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그런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렉사일이 1400, 1500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해석본을 보더라도 무슨 소리야 라는 것들이 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영어를 잘해서 이걸 이해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1학년 정도가 읽는 논문 정도의 수준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맞는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를 잘해서는 약간 그 부분에서의 팩폭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어를 호주에서 근 20년 사셨으면 영어는 뭐 거의 뭐 네이티브처럼 하실 텐데 그러면 진짜로 어찌 보면 성인이 타겟층이 맞죠.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타겟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영어 회화 위주의 수업이나 또는 뭐 국제학교 수업도 뭐 만약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셨으면 또 뭐 가능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중고등 입시를 한다라는 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 프로필에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입시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수능을 보고 다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중간에 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뭐 외국으로 갔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와서 또 그런 경력을 갖기 위해 차근차근 학원이라든지 어디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발씩 올라가셨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을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뭐 수능을 뭐 잘 본 적이 없고 해도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자기 어떤 그런 틈을 자기의 노력이나 몸이나 시간으로 때워가지고 그걸 만드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방을 강남에서 열고 싶은데 그리고 성인을 가르친 1년 티칭 경력이 있는데 중고등 입시가 타겟 학생층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수요가 이게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남을 선택하신 이유도 아마 제일 교육열이 높은 그런 사교육 1번제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이게 중고등의 입시 포션보다는 초등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아마 그런 포션이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력서를 냈을 때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원장님도 계세요. 본인이 고등학교 애들을 주로 가르치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뭐 초등도 조금씩 가르치긴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은 공부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런 팩폭을 맞긴 하더라고요. 고3인데 근데 선생님 뭐 내신이며 뭐 수능이며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이 뭐 잘 나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아이가 생각만큼 등급이 본인 만족만큼 안 되면 여태까지 다녔는데 선생님 얘 왜 이거 등급 이거밖에 안 되냐. 응?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영어를 뭐 잘하시겠지만 선생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과정이나 이런 거 안 밟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아무래도 입시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만약에 저도 학부모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누가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외국에서도 수학을 다 배우죠. 하지만 우리나라랑은 너무 달라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저희 나라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거를 천천히 생각해서 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거를 연습을 무지하게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특목고 같은 데 가면은 전국 단위로 이제 가는 특목고 가면 수학 문제에서 강남권, 잠실권, 뭐 어디 뭐 송파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걔네가 더 뛰어난 두뇌를 가져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엄청 많이 다루면서 빨리 풀어내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 1000문제를 풀었다면은 비학군제 애들은 한 200문제 푼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걔네는 딱 보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빨리 정확하게 풀어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누구한테 맡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시험에 노하우가 있고 맞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래야지 이제 시행착오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강남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차라리 성인 쪽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좀 성인 쪽의 영어를 두들겨 보시던지 아니면 공부방을 하면서 좀 그 회화 위주의 진짜 제너럴한 영어를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하셔가지고 타겟층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런 입시나 이런 것들에 초등을 가르쳐도 중고등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너무 오래 계셨고, 지금 입시를 바로 와가지고 뭐 중고등 입시 공부방을 연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게 특히나 강남에서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의를 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 쪽에 그 경력도 있으시고 성인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다라고 했더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질문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저는 당연히 아니, 뭐, 문의를 하실 거면은 조금 본인의 백그라운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이런 경력이고, 이랬고, 뭘 공부했고,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누기가 좋죠, 아무래도. 근데 보니까 조금, 중고등 입시가 이제 문의가 많을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그 기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왜냐면 이런 쪽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이제 계셨고 뭐 대학 전공 이런 건 제가 모르겠지만 바로 와서 입시 쪽으로 가시기에는 약간 이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미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시작하셨다면 잘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아직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경력을 쌓으시면서 또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또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초중고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입시에서는 단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의 영역이나 아이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제 특히나 강남에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타겟층이 제 생각에는 이 타겟층은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영상 남겨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공부방 그 창업을 생각하실 때 내가 어떤 타겟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은 또 뭐 DM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타겟층은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쪽을 타겟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20년, 뭐 10몇 년씩 다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중고등 입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중고등 입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10년 이상 해서 유아를 가르친 사람도 있는데 유아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유아 전문 공부방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고객이 못 느끼냐,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막상 이제 일단 오픈해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일단 저는 타겟층이 좀 안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뭐 아무튼 힘내시고 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